야인으로 오래 생활해서인지 유승민 전 의원이 쓸만해져가는 모습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들어보면 들을수록 참 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 정치권의 리더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정치 리더 조사인데 윤석열이 빠져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많고, 40이 안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리더로 부상했고, 이낙연도 조사에 포함되었습니다. 긍정평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앞섰지만 아주 잘하고 있다는 평가에서는 후보들 모두 수치가 낮을 뿐더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보다 앞서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유시민 작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 한 저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정치 혐오, 정치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 누구 감옥 보낼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60, 70%는 오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 정도 나오면 이제 양당 다 적당히 나온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매우 잘한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높게 나온 거는 현재 국민의힘의 정서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코어 지지층은 안으로 뭉쳐 있고 그다음에 민심에서 고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극우화됐다고 봐요. 너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요. 감정적으로 편향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기미가 있는 사람을 다 쫓아내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고립시켰기 때문에 안으로는 똘똘 뭉쳐 있지만 밖에서는 고립돼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낚시 좋아하니까 물고기로 치면 사자 붕어인데 물 밖에 나와 있는 거죠. 사자 붕어인데. 예. 물 안에 있을 때 위력이 있는 거지 물 밖에 나오면 아무리 덩치가 큰 물고기도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지금 여당의 어떤 고민 또는 여당이 처한 딜레마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죠. 어디를 봐서 매우 잘합니까? 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그렇게 하라고. 역선택 같은 거요. 지금 현재 정치권의 모든 갈등 중심에는 대통령 윤석열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꽤나 간단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직접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윤석열에게는 없습니다. 참모들이나 여당의 능동성을 우대하기는커녕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민 논객은 윤석열은 논외로 하자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의 국회의원이나 총선에 출마하고 싶은 여당 정치인들이 미디어에 출연해서 대통령 이슈와 관련된 답변들을 하는 걸 보다 보면 상당히 비상식적일 때가 많은데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저런 형태로밖에 답변을 못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선거 때마다 항상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다. 국민만 보고 일을 하겠다. 약속을 하는데 도무지 왜 저러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 실제 마음에서는 국민보다 대통령이 있고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서 공천을 받으려고 저러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고 여당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미디어에 나와 저 따위로 행동하는 게 아니냐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질문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먼저 답변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개개인이 어떤 철학이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정치를 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멀쩡하신 분들이에요, 다. 그죠? 근데 왜 국민의 눈높이하고 다른 이야기를 저렇게 하실까? 그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말을 하신 거예요, 공천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천이라는 게 끝나고 나면 저는 당이 바뀔 거다. 총선 끝나면 당은 바뀌어요. 공천만 끝나도 분위기가 바뀌어요. 공천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본선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은 방금 아까 말씀하신 그게 뭐 예산이 문제가 됐든 누구 문제가 됐든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점, 국민들의 상식, 국민의 눈높이로 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서울, 인천, 경기의 우리 후보들이 그걸 가지고 선거 현장에 가 마이크 잡고 그냥 거기에 윤비어천가를 부르면서 선거를 한다. 그거는 그냥 죽자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걸 미리 바뀌면 이제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인생의 모순인데 미리 바뀌면 이제 공천에서 잘릴 위험성이 매우 높으니까
저는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좀 그런 이야기를 해왔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당의 저는 중진들보다 초선 의원님들 보면 그런 점에서 진짜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천을 한다는 거는 과거의 국민의힘이 보시기에, 방금 질문하신 분 보시기에 너무 실망스러웠으면, 그러면 이번 공천이라는 이걸 통해 가지고 다음 22대 국회 가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구성원들이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할 거며, 이런 게 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구에서 온 황금세라입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에서 온 시민 논객은 영혼 파괴라는 말을 쓰면서 정치권의 갈등에 대해서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앞에 질문과 뒤에 질문을 묶어 답변했습니다. 저도 직업 정치를 할 때는 영혼 파괴자 중에 하나였고요. 그게 이제 사람은 사실 사람이 적응하지 못하는 환경은 없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아까 질문하신 분 말씀하고 질문하고 통하는데, 밖에서 보면 저렇게 많이 배우고 배울 만큼 배우고 경험도 많고 어느 분야에서 업적도 이룬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방송 화면에 와서 말을 할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 동네에 있으면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지금 뭐 디올백 문제 가지고 무슨 말을 했다가 다 번복하고 불출마 선언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밖에서 보면 너무 이상한데, 그 안에서는 또 이런 게 충정의 표현으로 스스로 인식이 돼요. 그게 밖에서 보면 뭐 용기 있게 말을 한 것 같더니 그냥 바로 꼬리 내리고 그냥 불출마하네, 그 찍히면 전부 다 죽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안에서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던 시절에 국회에 있을 때는 그 당시 연인우리당이라는 그 분위기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때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 적대감, 혐오 정서 이런 거에 저도 젖어 들어간 거죠. 또 제가 지금 다시 정치에 들어가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면 저마다의 진실이 국회의원들도 다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인류 역사와 늘 함께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해법을 가지고 한국 정치를 그런 게 없도록 바꾼다,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저는. 다만 때때로 그런 행위의 결과들에 대해서 주권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려줘서 좀 정신을 차리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든가, 이제 모든 민주주의는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도의 총합만이 아니라 관행, 문화, 의식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게 민주주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학습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가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엉망인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냥 우리 국민들 수준에 어느 정도 어울리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 양상이 너무 저열하게 갈등을 표출시키는 양상으로 그 정치인과 정당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지금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딱 국민 수준이냐, 그렇게는 말하기 어렵죠. 때로는 국민 수준보다 좀 낮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좀 국민 수준보다 앞서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총선을 이제 60여일 앞둔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민주당을 확고히 지지하거나 혹은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에다 표를 줄까라고 고민하는 스윙보터, 이런 분들의 고민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고민이라는 얘기를 결론 삼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별로 안 깠습니다. 세보도로 깔려면 깔 게 엄청 많은데요. 굳이 안 깐 이유는 까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이게 까는 게. 어이가 없네, 진짜. 예. 제가 정말 10분의 1밖에 안 깠어요. 그 10배는 깔 수 있습니다. 근데 한 10분의 1 정도만 깠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대통령을 까는 거는 그냥 쉬운 일인데 우리 고민은 이런 거죠.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임기가 3년 2개월이 남아요. 타인과 소통하는 모습을 전혀 1도 보이지 않는, 때로는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지조차 못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게 만드는 저 대통령이 3년 2개월 저렇게 시행령 가지고 통치하고 자기 맘대로 여당 대표 갈아치우고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서 해도 나라가 괜찮을까? 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이기고 지고 이 문제가 아니고
여당이 이기건 야당이 이기건 간에 저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지난 한 20개월 동안 했던 방식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3년 2개월 넘게 대통령직에 있어도 우리나라 괜찮을까? 라는 걱정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 저는 이번 총선을 지배하는 거는 이 걱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답을 발견하냐에 달려 있다고. 차라리 왕창 의석을 줘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정말 그 없는 이만도 못한 대통령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특단의 조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걱정 괜찮을까 우리나라? 그게 되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고민이라고 보고요. 흥미진진하게 이번 총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말을 받아 총선과 대선에서 민의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조금이라도 바뀌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유 작가님이나 제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그게 굉장히 작고 그럴지 몰라도 그런 목소리들이 모이면 저는 그게 정당의 목소리가 되고 그게 대통령이든 누구든 권력자를 바꿀 수가 있고 저는 그렇다고 믿고 그런 믿음이 없이는 정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 나타나야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열리는 거라고 봅니다.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작가는 솔직한 심정을 말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불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한 50년 동안 괜찮았는데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로 멍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게 많고요. 실제 이 걱정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인간 세상이다. 그러므로 그만큼의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도 경각심을 가진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가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거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